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니 사이즈의 헤링본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헤링본백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들었던 헤링본백은 종이실로 만드는 헤링본백이었거든요. 종이실이 아무래도 계절을 타는 소재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 들기에는 조금 추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절을 안 타는 면 소재 실을 가지고 만드는 헤링본백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가방도 제 홈페이지에서 모든 재료 구매하실 수 있고, 일단 이 가방 만드는데 기본 구성이 요 뜨개실이 총 3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본 구성은 요 뜨개실 3볼, 여기에 마커핀이 2개가 이렇게 서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커핀 2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볼 마커핀 2개 기본 구성이고, 나는 이 가방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두 번째 옵션에서 뜨개실을 추가 구매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수량만큼 추가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방 난이도가 막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막 뜨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뜨개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신 분들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법이 헤링본 무늬 뜨는 방법이랑 새우뜨기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2가지에 대한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먼저 그 기법을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튜토리얼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새우뜨기, 헤링본 무늬뜨기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튜토리얼은 이 가방 만드는 사이즈랑 똑같이 만드는 튜토리얼이에요. 근데 나는 이 가방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사이즈 조절하는지 팁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같이 보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가방은 바닥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바닥이 처음에 시작 사슬을 15코를 만들고 평면뜨기로 4단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가방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 사슬을 15코보다 더 많이 잡으세요. 내가 원하는 가방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 가방의 가로 사이즈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사슬의 개수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4단을 올렸잖아요. 가방 바닥을. 4단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가방 바닥이 조금 더 넓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단을 더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짝수단으로 올리는 게 나중에 원형뜨기로 이 가방의 높이를 올리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4단, 아니면 6단, 아니면 더 넓게 하려면 8단. 뭐 이런 식으로 짝수단으로 가방 바닥면을 뜨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우선 저는 요거 15코 사슬뜨기 만들고 가방 바닥면 4단 올려볼게요. 우선 시작 매듭을 하나 만들고, 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시작 매듭 만들고 바늘에 끼워서 바늘 사이즈에 맞춰서 코를 줄여준 다음에 사슬뜨기를 1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사슬뜨기 15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헤링본 무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은 겉면에서 뜨는 헤링본 무늬 뜨기예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올리고, 기둥코 바로 왼쪽이 첫 번째 코 자리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자, 저는 마커핀을 따로 안 걸 건데, 이제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게 첫 번째 코가 어딘지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마커핀을 걸어서 한 단의 첫 번째 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저도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의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짧은뜨기로 떠주고, 두 번째 코부터 헤링본 무늬로 떠지게 되죠.
자, 첫 번째 단의 가장 왼쪽에 있는 코를 다리처럼 걸어서 두 번째 코에 바늘 건 다음에 뒤에 있는 실 끌어와서 바늘 위에 세 가닥 걸려있으면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 짧은뜨기랑 뜨는 방법이 똑같은데 항상 이렇게 다리처럼 한 가닥을 걸어가면서 뜨는 게 헤링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리처럼 한 가닥 걸고 세 번째 코에 바늘 걸어서 실 쭉 끌어오고, 실을 살짝 이렇게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길이를 조금 늘려가지고 떠야지 헤링본 무늬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늘려가지고 세 번째 코도 뜨고 항상 다리처럼 한 가닥 걸고 네 번째 코에 바늘 걸고 뒤에 있는 실 끌어와서 살짝 늘려준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코도 바늘 걸어서 쭉 늘려주고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 겉면에서 뜨는 헤링본 무늬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 가닥 걸어가면서 자, 마지막 코까지 헤링본 무늬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에 헤링본 무늬를 다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코수 맞게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늘에 걸려있는 요 실 말고 그 밑에 있는 V자 모양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마커핀 걸린 부분까지 15코 맞게 떴으면 이제 두 번째 단 들어갈게요. 두 번째 단은 안쪽 면에서 뜨는 헤링본 무늬예요. 그래서 편물을 뒤집어서 안쪽 면을 보면서 헤링본 무늬를 떠줄게요. 우선 기둥코 하나 먼저 올리고 편물을 뒤집어 줍니다. 자, 뒤집어 주면은 지금 아까 마커핀 걸렸던 부분이 왼쪽으로 가 있고 꼬리실이 오른쪽으로 가 있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안쪽 면을 보면서 떠줄게요. 우선 첫 번째 코가 여기죠. 이거는 기둥코고 기둥코 왼쪽 코가 첫 번째 코예요. 여기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코가 이렇게 봤을 때 V자 모양인데 V자 모양의 두 가닥만 이렇게 걸어서 바늘을 찔러줘도 되지만 저는 V자 모양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가닥까지 같이 걸어서 이렇게 V자랑 그 밑에 있는 가닥까지 같이 걸어서 바늘을 걸어준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실을 끌어와서 다시 뒤편으로 쭉 보내줍니다.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두 가닥만 걸린 상태에서 통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에 첫 번째 코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제가 이게 소리가 날까봐 이렇게 잠깐 뺐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코부터는 항상 끝에 있는 한 가닥을 걸어가면서 뜬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우리는 안쪽 면을 보면서 뜨기 때문에 이 겉면에 헤링본 무늬를 이렇게 계속 뒤집어 가면서 확인을 하면서 떠야 돼요. 맨 끝에 있는 한 가닥, 이 한 가닥 바늘을 걸친 채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넣어준 상태에서 실 끌어와서 뒤로 쭉 늘려가지고 늘리면 한 가닥 걸어준 코의 길이랑 비슷하게 길이를 맞춰준 다음에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 다시 맨 끝에 있는 한 가닥을 걸친 다음에 세 번째 코에 바늘을 걸어서
실을 쭉 뒤로 빼서 늘려준 다음에 길이를 어느 정도 이 두 가닥이 비슷한 길이로 맞춰졌다면 바늘 위에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 한 가닥 다리처럼 걸어주고 네 번째 코에 바늘 걸어서 뒤에는 실 쭉 늘려다가 두 가닥 비슷하게 길이 맞춰졌으면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 이거를 또 마지막 코까지 쭉 떠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겉면을 보면서 뜨지만 계속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무늬를 확인하면서 떠주셔야 돼요. 이 뜨개실이 약간 신축성이 있는 면 소재 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이실로 떴을 때보다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종이실은 제가 두 겹을 겹쳐서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겹을 같이 컨트롤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요거는 한 겹으로 뜨니까, 그리고 실이 또 부드러워서 뜨개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종이실 떴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마지막 15번째 코는 제가 첫 번째 단에 첫 번째 코에 마커핀 걸어놨던 부분 있죠? 여기에 걸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코를 걸어서 떠주고, 그러면 안쪽 면에 헤링본 무늬도 모두 떠줬습니다. 지금 안쪽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헤링본 무늬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3단은 겉면을 보면서 뜰 거예요. 항상 홀수단은 겉면을 보면서 뜨고 짝수단은 안쪽 면을 보면서 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둥코 하나 먼저 올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이렇게 헤링본 무늬가 나오는 겉면을 보면서 떠줄게요. 자, V자 모양 두 가닥만 걸어도 되지만 그 밑에 있는 한 가닥까지 같이 걸친다고 했어요, 저는. 자, 이렇게 저는 세 가닥 같이 걸쳐서 떠볼게요.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로 이렇게 떠주고, 그런 다음에 마커핀 바로 밑에 단에 있는, 첫 번째 단에 있는 마커핀 빼가지고 세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에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고 두 번째 코부터 다리처럼 하나씩 걸고 헤링본 무늬를 떠주세요. 자, 세 번째 단은 이렇게 겉면을 보면서 헤링본 무늬를 뜨면 되고, 네 번째 단은 아까 두 번째 단처럼 안쪽 면을 보면서 헤링본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는 제가 두 번째 단에 마커핀 걸어놨던 부분 있죠? 여기까지 떠주고 겉면에서 뜨는 헤링본 무늬 세 번째 단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까지가 바닥이니까 네 번째 단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코 올리고 편물 뒤집어서 안쪽 면을 보면서 뜨는 헤링본. 첫 번째 코는 그냥 짧은뜨기처럼 떠주고 마커핀 옮겨서 달아주고, 자, 이렇게 달아주고 다리처럼 한 가닥 걸어서 두 번째 코. 자, 요거를 일단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다시 영상 켤게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영상을 다 안 찍어도 되겠죠? 자, 마커핀 걸려있는 부분까지 모두 떠줬습니다.
그러면 안쪽 면에서 뜨는 네 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고, 이렇게 되면 가방의 바닥면이 다 떠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이즈 조절해서 나는 바닥면을 더 넓게 뜨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면을 다 뜬 다음에 이제 다음 보여드리는 장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섯 번째 단부터 가방의 높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높이가 시작되는 단부터는 이렇게 평면 뜨기가 아닌 이 가방에 네 군데 면을 다 삥 돌아가면서 뜨는 원형 뜨기로 뜨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코부터 쭉 마지막 코까지 이어지는 원형 뜨기. 자, 일단 기둥코를 하나 올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겉면을 보면서 다섯 번째 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뜨기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자, 여기 첫 번째 코부터 15번째 코까지는 쭉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옆면이 나올 거예요. 옆면에서 총 6코를 떠주게 될 건데 6코를 뜨는 부분이 자, 이 첫 번째 단에서는 한 코를 뜨고 자, 그 밑에 단에서 두 코를 떠주고 두 코 늘려뜨기를 할 거예요. 헤링본 무늬를. 요 세 번째 단에서 한 코를 뜨고 네 번째 마지막 단에서 두 코를 늘려뜨기를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끝에 이 모양이 한 단의 맨 끝에 있는 모양이 이 부분은 짧고 그 밑에 단은 조금 길고 또 그 밑에 단은 좀 짧고 그 밑에 단은 또 길고 그렇죠. 긴 부분에서는 두 코 늘려뜨기를 할 거고 짧은 부분에서는 한 코만 뜨고 이 옆면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긴 부분 두 코, 짧은 부분 두 코 해서 이 옆면에서 6코를 뜨게 될 거고 또 돌려서 자, 이쪽 면에 15코를 쭉 떠줍니다. 자, 여기 15코 여기 시작을 쭉 해서 15코를 뜨고 자, 마지막 이 옆면 마지막 옆면도 마찬가지로 짧은 부분에서는 한 코를 뜨고 긴 부분에서는 두 코 늘려뜨기를 하고 짧은 부분 한 코, 두 코 늘려뜨기 이렇게 해서 총 6코. 그러면 이 원형 뜨기를 하게 되면 15코, 6코, 15코, 6코 총 42코가 5단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기둥코를 미리 올려놨고 기둥코 바로 왼쪽이 첫 번째 코죠. 여기에 바늘을 걸어서 첫 번째 코를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단부터는 꼭 마커핀을 표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코에 바로 밑에 걸려있던 마커핀을 걸어서 빼서 표시를 해주고 자, 요 끝에 15번째 코 자리까지는 쭉 뜨던 대로 뜨시면 됩니다. 헤링본 무늬를 한 가닥 걸쳐가면서 마지막 15번째 코까지 마커핀을 빼고 이렇게 떠줬고 이제 옆면을 들어갈 거예요. 옆면을 뜰 때도 헤링본 무늬로 뜰 거기 때문에 한 가닥 걸쳐 놓은 상태로 옆면을 뜰게요. 자, 첫 번째 단이 지금 옆면의 첫 번째 단이 이 무늬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5단에 뜨면서 떠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게 아니고 그 밑에 단 무늬 쭉 따라서 끝까지 가다 보면은 맨 끝에 이렇게 짧게 무늬가 나오거든요. 짧게 무늬가 나오는 부분에 한 가닥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옆면에 첫 번째 코 자리에 이렇게 한 코를 떠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단 무늬는 쭉 따라가다 보면은 맨 끝에 이렇게 길게 나오죠. 길게 나오는 부분 제가 아까 두 코 늘려뜨기 하라고 했어요. 한 가닥 걸쳐주고 긴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바늘을 걸 때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려야 돼요. 지금 통과를 요 약간
사선보다는 약간 직선에 가까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바늘을 걸었죠.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두 코 늘려뜨기를 합니다.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어가지고 헤링 무늬를 두 코를 늘려 떴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단은 쭉 따라가다 보면은 짧은 부분에서는 한 코 뜨고 그 밑에 단은 쭉 따라가다 보면은 긴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 가닥 제가 같이 걸칠게요. 자, 이렇게 옆면에서 6코를 떠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면 15코 쭉 떠줄게요. 우리가 시작 매듭 만들면서 남았던 꼬리실 부분 있을 거예요. 꼬리실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한 코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첫 번째 코 자리에 한 가닥 걸치고 첫 번째 코 자리 시작 매듭 바로 밑에 있는 구멍 여기에다가 바늘 걸고 첫 번째 코를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코도 똑같이 떠주고 세 번째 코도 자, 지금 제가 꼬리실 같이 걸쳐가면서 뜨거든요. 자, 이렇게 뜨면은 나중에 꼬리실을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코 사이에 지금 같이 감춰가면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정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합니다. 자, 한 가닥 걸고 꼬리실 같이 걸쳐서 또 같이 걸쳐서 떠주고 마지막 15번째 코까지 떠주고 이제 또 쭉 따라가면서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떠왔던 단은 5번째 단이고 그 밑에 단부터 쭉 따라서 끝에까지 가보면은 여기는 짧은 부분이에요. 짧은 부분에서는 한 코를 뜨고 짧은 부분 다음은 이제 긴 부분이거든요. 긴 부분에서는 두 코를 뜨고 짧은 부분에서는 한 코, 긴 부분에서는 두 코. 자, 이렇게 해서 옆면 모두 42코 다 떠줬고 42코 맞게 떴는지 이렇게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바늘에 걸려있는 부분 말고 그 밑에 있는 V자
V자 모양부터 세웠을 때 마커핀까지 42코 맞게 떴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맞게 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빼뜨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빼뜨기를 할 때도 항상 헤링본 무늬 뜰 때처럼 한 가닥을 걸어준 다음에 첫 번째 코에 바늘 걸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바늘에 걸려있는 코 다 이렇게 빼뜨기 코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5단을 완성을 했고 이제 6단부터는 옆면에서 코 줍는 부분이 없어요. 5단에서 이미 다 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이는 코 그대로 쭉 따라서 42코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6단에서는 이제 안쪽 면을 보면서 뜨는 단이죠.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안쪽 면으로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마커핀 5단에 걸렸던 마커핀이 오른쪽에 가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쪽 면을 보면서 이렇게 옆면부터 쭉 한 바퀴 돌아가면서 뜰 거예요. 자, 기둥코 하나 올린 상태고 첫 번째 코는 기둥코 바로 왼쪽에 있는 코 바늘 걸어서 6단에 첫 번째 코를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6단에 걸린 마커핀 따로 표시를 해주고 제가 마커핀 2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두 번째 코부터는 헤링본 무늬로 한 가닥 걸어가면서 떠줍니다. 세 번째 코도 자, 지금 6단을 쭉 뜨고 있는데 마지막 코 자리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5단을 뜨면서 걸었던 마커핀 자리 있죠. 마커핀 직전 코까지가 마지막으로 떠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5단을 뜨고 마커핀을 안 뽑았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마커핀 직전 코까지 떠주세요. 자, 마커핀 있는 코 말고 그 직전 코까지 해서 마지막 코를 모두 떠줬습니다. 자, 이렇게 6단의 마지막 코까지 모두 떠줬고 이제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는 우리가 6단을 걸면서 만들었던 이 마커핀 있죠. 얘는 5단 마커핀, 6단 마커핀.
여기 자리에 바늘을 걸어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역시 한 가닥을 걸어준 상태로 빼뜨기. 마지막 코에서 만들어졌던 헤링본 무늬 한 가닥을 걸어서 6단의 첫 번째 코 자리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넣는 거는 안쪽 면을 뜰 때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다음에 빼뜨기. 실을 걸어서 쭉 모든 코 이렇게 빼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6단도 완성을 했고 이제 7단 들어가기 전에 기둥코 올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겉면으로 보이게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6단의 마커핀 바늘 오른쪽으로 다 가있죠. 상태에서 첫 번째 코 넣어줍니다. 자, 7단의 첫 번째 코를 뜬 다음에 6단에 걸려있는 마커핀은 빼시면 안 돼요. 7단의 마지막 코 뜨는 자리 찾기 위해서 6단의 마커핀을 걸어 놓으셔야 되고 5단에 걸어놨던 거를 빼서 5단 거를 빼서 7단의 첫 번째 코에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쭉 또 헤링본 무늬 떠줄게요. 이번에도 역시 마커핀 자리까지 뜨면 안 되고 그 직전 코까지 떠야지 마지막 코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떠주고 빼뜨기 할 때도 항상 한 가닥 걸치고 첫 번째 코 자리에 바늘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7단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짝수단은 6단을 반복하시면 되고 홀수단은 7단을 반복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13단까지 올릴 거예요. 헤링본 무늬가 13단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단까지 모두 다 뜨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짝수단 뜨는 거니까 안쪽 면을 보면서 자, 제가 한 단 한 단 다 안 보여드려도 알겠죠? 짝수단은 6단을 보고 홀수단은 7단을 보면서 뜨시면 됩니다. 자, 마커핀 꼭 걸고 내가 직전 단에 걸어놨던 마커핀 자리 직전 코까지 떠야지 마지막 코 자리라는 거 그거만 체크 잘하고 뜨시면은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틀리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한 절반쯤 뜨다 보면은 실이 한 볼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새 실을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매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매듭을 묶으면은 매듭 묶은 부분이 이렇게 겉면으로 드러났을 때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티 안 나게 매듭 없이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리처럼 하나 걸고 그 다음 코에 바늘을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앞에 실을 끌어오는 부분까지는 원래 기존의 실 가지고 떠주고 이제 이 마지막 세 가닥을 뽑는 부분에서 새로운 실을 가지고 뽑아줄 거거든요. 자, 새로운 실을 가지고 그 부분 고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고리에 걸어요. 걸고 세 가닥을 한꺼번에 세 실을 가지고 통과를 하면 새 실에서도 꼬리실이 나오고 원래 기존 실에 남아있던 꼬리실도 남거든요. 이거 두 개를 일단 대충 묶어가지고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코부터 계속 쭉 세실을 가지고 뜨면 되는데, 이 꼬리실이 나중에 또 번거롭게 또 다시 정리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코를 뜨면서 같이 코 위에 이렇게 꼬리실들을 바늘 위에 이렇게 걸쳐가면서 뜨면은 정리를 하면서 뜰 수가 있어요. 다음 코를 뜰 때도 꼬리실을 같이 바늘 위에 걸쳐 놓고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 면에서 꼬리실이 다 정리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매듭 없이 실을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13단의 마지막 코까지 모두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빼뜨기까지 해주고, 자, 이제 이 밑에 있는 막커피는 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13단까지 하면은 한 요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이제 14단에서는 한 단을 쭉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14단은 짝수단이지만 지금 헤링본 무늬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겉면을 보면서 그대로 쭉 뜨시면 됩니다. 기둥코 하나 올리고 막커핀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바늘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밑에 걸린 막커핀 빼서 14단의 첫 번째 코에 걸어주고, 자, 헤링본 뜨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V자 2개 이렇게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V자 2개 이렇게 밑에 것까지 걸 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 코 자리 알려드릴게요. 막커핀 걸려있는 부분이 14단의 첫 번째 코 자리에 표시를 해놨죠. 첫 번째 코, 그 오른쪽에 있는 V자 모양이 기둥코, 그 오른쪽에 있는 V자 모양은 빼뜨기. 여기까지 건들면 안 되고, 그 다음 코 자리가 마지막 코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 2코 남았네요. 자, 이렇게 뜨고 첫 번째 코 자리에 막커핀 걸려있는 첫 번째 코 자리에 바늘 걸어서 빼뜨기. 그런 다음에 이제 15단은 거꾸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거꾸로 짧은뜨기 코가 들어가는 위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14단이죠. 그리고 그 밑에 헤링본 무늬가 13단이에요. 14단과 13단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면 짧은뜨기를 걸어줬던 코, 이 코를 그대로 쓰면서 거꾸로 짧은뜨기를 한 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커핀 걸려있는 구멍, 코 바로 밑에 있는 코 자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서부터 바늘을 걸어서 거꾸로 짧은뜨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코는 그냥 우리 짧은뜨기 하듯이 들어가고, 거꾸로 짧은뜨기는 이동 방향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원래 정방향으로 우리가 코바늘 뜨는 방법이죠. 거꾸로 짧은뜨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코 자리에서 왼쪽으로 코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코를 이동하면서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자리 뜨고, 그 다음 코 자리가 우리 빼뜨기 해줬던 코 자리 밑에도 한번 떠줄게요. 여기 빼뜨기 코 자리 밑에도 한번 바늘 걸어서 떠주고,
그 다음 오른쪽에 바늘을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그 다음 오른쪽 코에도 이거를 한 바퀴 삥 돌아줄게요. 자, 거꾸로 짧은뜨기 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코에 바늘이 걸리는 부분이 한 단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걸잖아요. 원래는 보통 우리가 코 바로 위에 이렇게 V자 모양을 걸어가면서 뜨는데, 이만큼의 높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실을 이렇게 뜨셔야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코에 바늘을 걸었어요. 뒤에 있는 실을 끌어와서 쭉 실을 뽑아줄 때 이 한 단의 높이만큼 길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길게 해놓고 두 가닥 빼주고, 코에 바늘 걸고 실을 쭉 빼서 한 단의 높이만큼 실을 올려준 다음에 빼주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 자, 우리 처음 시작을 마커핀 걸려있는 밑에 구멍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코는 마커핀 걸려있는 그 왼쪽에 있는 코 자리까지, 여기까지 떠야지 마지막 코예요. 이렇게 뜨고, 적당한 길이로 실을 자르고 쭉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돗바늘을 가지고 꼬리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이렇게 돗바늘에 넣어가지고, 지금 이 꼬리실이 이렇게 사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한번 실을 빼줄게요. 안쪽 면을 보면서 마커핀 이 가운데 걸려있고, 지금 꼬리실은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꼬리실을 왼쪽 방향으로 한번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안쪽 면으로 돌려서 안쪽 면에 있는 왼쪽, 마커핀 바로 왼쪽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넣어가지고 일단 쭉 한번 빼줄게요. 마커핀 빼주고, 그러면 겉면에서 봤을 때 쭉 그냥 이어지는 무늬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안쪽 면 다시 돌려서 주변에 있는 코 사이사이 넣어가면서 한번 넣어주고, 그 밑에 단으로 실을 지금 맨 위에 우리가 거꾸로 짧은뜨기 해줬던 단에다가 지금 꼬리실을 빼줬잖아요. 여기 말고 그 밑에 단으로 한번 또 역방향으로 다시 끼울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바늘을 끼우고 쭉 실을 빼주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역방향 같은 단에다가 넣어서 빼주고, 자,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실을 자르고, 그러면 이제 가방 몸통은 다 완성을 했거든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새우뜨기로 만들 건데 제가 지금 미리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를 한 30에서 31cm 정도 길이로 새우뜨기를 합니다. 두 개를 만들 거라서 저는 미리 하나 만들어 놨고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이 새우뜨기 손잡이가 실 두 겹으로 만드는 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실이 한 볼이에요. 한 볼을 가지고 두 개를 나눌 건데 손잡이 하나당 한 80cm 정도 길이로 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하나 이렇게 80cm 길이로 하나 잘라서 준비를 해놨고, 나머지 한 가닥은 원래 뜨고 있는 이 뜨개실 한 볼에서 한 가닥 가져와가지고 두 겹을 겹쳐가지고 새우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실을 조금 길게 남겨줄 거예요. 이 꼬리실을 가지고 나중에 손잡이랑 가방 몸통이랑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한 뼘 정도
길이 남겨두고 이만큼 이제 꼬리실이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 매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바늘에 끼우고 새우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슬 2개를 올리고 첫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하듯이 넣어주고 옆으로 틀어서 코에 넣어준 다음에 실 끌어와서 떠주는데 이때 너무 바늘이랑 실이랑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가면서 뜨지 않도록 이게 약간 통통하고 예쁘게 나오려면은 약간 여유있게 실을 잡아가면서 지금 바늘 사이즈보다 살짝 띄어놨잖아요,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뜨는 게 완성했을 때 손잡이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살짝 띄우고 옆 라인에 또 틀어서 코를 걸어주고 때도 약간 띄우고 또 틀어서 옆 라인에 코를 걸어주고 때도 약간 띄워서 빼주고 자, 이거를 한 30cm에서 31cm 정도 길이로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실을 잘라주는데 이번에도 역시 꼬리실 크게 한 뼘 감겨두고 실을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끝부분 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손잡이 2개가 만들어졌고 이제 이거를 몸통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제 손잡이를 달아볼 건데 이 가방에 빼뜨기 면이 있는 부분을 뒷면이라고 할게요. 뒷면 말고 앞면부터 손잡이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앞면이 기준이 돼서 나중에 뒷면도 똑같이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가방을 이렇게 한번 세워놓고 봤을 때 반듯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틀어진 부분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반듯하게 모양이 잡혔다 하면은 이 윗부분만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밑에는 누를 필요 없고 그런 다음에 정면에서 보이는 코만 세어서 손잡이 위치를 찾아줄 거예요. 이 맨 위에가 이 사선 무늬로 이렇게 한 줄씩 들어가 있죠. 이게 거꾸로 짧은뜨기해서 만들어진 무늬거든요. 이거를 한 코 한 코 세어가면서 손잡이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눌렀을 때 정면에서만 보이는 사선 무늬로 개수를 세어볼게요. 옆에 있는 거 필요 없고 정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코 자리에 마커핀으로 일단 표시. 반대편도 딱 정면에서만 보이는 코 옆에 거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이 위치에서 이제 손잡이가 달리게 될 거예요. 자, 손잡이 만들어 놨던 부분 들고 오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진 첫 번째 코 자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실을 빼줬던 자리거든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쪽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제가 마커핀으로 표시해 놨던 코를 기준으로 해서 실이 지금 2가닥이 나와 있잖아요. 이 2가닥을 이 코 밑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가 있거든요. 구멍, 그리고 그 오른쪽에도 구멍이 있죠.
여기에 칸막이처럼 하나가 코가 이렇게 걸려 있고, 이 코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가닥 넣고 또 한 가닥 넣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커핀 걸어놨던 코에 한쪽을 걸고 실을 이렇게 한 가닥을 손으로 넣으셔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도 한 가닥 넣고, 그런 다음에 안쪽에서 한번 대충 매듭을 묶어가지고 잡아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두 가닥이잖아요. 마커핀 기준으로 해서 한 가닥 넣고, 이번에는 내가 방금 넣었던 코 오른쪽 구멍에다가 한 가닥을 넣어서 대충 묶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 체크를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치 다시 수정을 해서 조절을 하고, 이제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끈을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두 가닥 중에서 이쪽부터 먼저 연결할게요. 이 실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먼저 돗바늘에 끼우고, 자, 이제 바느질 하듯이 끈이랑 몸통이랑 연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실이 뒤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근처에 있는 코 사이에다가 바늘을 일단 넣어가지고 앞으로 빼줍니다. 빼주고 앞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 위치, 손잡이랑 몸통이랑 위치 잘 잡아준 다음에 손잡이에 있는 코에다가 한번 바늘을 걸어가지고 실을 쭉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뒤편으로 넘겨주는데, 처음에 우리가 실을 걸어서 뒤로 빼줬던 코 있죠? 여기에다가 다시 걸어서 뒤로 빼주고, 다시 아까 넣어줬던 자리로, 실을 빼줬던 자리로 바늘 넣어서 바깥으로 빼주고, 또 손잡이에 있는 코에 걸어서 다시 뒤로 보내줍니다. 그냥 바느질 하듯이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커핀 빼고 이 옆에도 다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제 돗바늘 빼고 반대쪽 실 부분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돗바늘에 실 걸고 이 옆에 부분 연결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처에 있는 코 사이로 한번 넣어가지고 가방 앞쪽으로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위치 잡고, 손잡이 위치 잘 잡아주고, 손잡이에 있는 코 사이로 넣어가지고,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실을 가방 안쪽으로 넘겨줬던 코 있죠? 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고, 또 근처 코에 들어가서 손잡이에 있는 코도 같이 걸어서 앞으로 빼서 다시 뒤로 넘기고, 이렇게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줬어요. 이쪽도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다음에 매듭을 묶어서, 저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마무리를 해버렸거든요. 리본 예쁘게 묶어주세요. 한번. 자, 이렇게 묶어서 마무리를 하고, 꼬리실 너무 기니까 조금 짧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한쪽 마무리 했고,
자, 이제 이쪽도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 반대쪽 연결하기 전에 혹시나 이렇게 가방 끈이 이렇게 꼬여있는 채로 고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반듯하게 새우뜨기 무늬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돗바늘에 실을 연결을 해서 바느질 하듯이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처에 있는 코 사이로 바늘을 빼주고 손잡이에 있는 코 사이에 한번 넣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 실을 뒤로 빼줬던 구멍 있죠? 여기 코 여기에다가 바늘 걸어서 뒤로 빼주고 한 번 더 코 사이 넣어서 실을 걸고 손잡이에 있는 코도 같이 걸고 구멍 사이로 넣어서 가방 안쪽 면으로 실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했으면 한쪽 빼고 반대쪽도 똑같이 바늘에다가 실을 걸고 가방 안쪽 면에 있는 코 사이로 바늘 넣어서 가방 바깥 방향으로 빼주고 그런 다음에 손잡이 위치 한번 잡아주고 근처 코 손잡이에 있는 근처 코에 바늘 걸고 뒤로 보내고 한 번 더 코 사이 넣어서 넣고 손잡이에 있는 코에도 같이 넣고 뒤로 실을 보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거를 리본을 묶어서 마무리 할게요. 이 길이도 웬만하면 맞추는 게 좋으니까 이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리본이. 얘를 조금 리본을 사이즈를 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면 다 달아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빼뜨기 있는 뒷면도 똑같이 연결해 줄게요. 손잡이가 걸리는 위치가 지금 가운데 코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거든요. 마커핀 표시를 하고 여기도 여기 코겠네요. 여기에다가 마커핀 표시를 하고 자,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마커핀 기준에서 실의 두 가닥을 나눠서 옆으로 보내고 자, 마커핀 잠깐 빼줄게요. 그리고 대충 묶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자, 이때 연결할 때 꼬이지 않게 꼬여 있는지 확인하고 안 꼬여 있는 상태로 마커핀 기준에서 실 두 가닥을 넣어주고 그리고 대충 한번 묶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위치가 앞뒤가 얼추 맞는 것 같죠? 잠시 지금 이쪽 손잡이가 약간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이쪽만 한 칸을 옮길게요.
이쪽만 약간 살짝 벌어진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한 칸 옮길게요. 한 칸을 빼서 한 칸을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묶어서 확인. 묶어놓고 가방 앞쪽 면에서 확인했을 때 이제 좀 사이즈가 맞는 것 같죠? 앞뒤에 위치가, 손잡이 위치가. 자, 이제 이대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고 아까 연결하는 방법은 돗바늘 이용해서 바느질 하듯이 연결을 하시면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뭐 초보이신 분들도, 헤링본 뜨기가 처음이신 분들도 한 반나절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앞뒤로 달아놨습니다. 자, 만들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